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이수근의 대리운전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6월 모의평가 성적표 다들 받아보셨죠? 자신들의 객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6월 모의평가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9월 모의평가에 반영한 뒤에 오는 11월에 치를 수능 난이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6월 모평 확정 등급 컷도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학생들 자신의 등급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수시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발빠른 상담 저희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오늘은 D-50 수시 합격을 잡아라를 주제로 수시 전략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꿰뚫어 보시는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표하는 진학지도의 대표적인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먼저 중대부고 교사로 계신 이금수 선생님, 또 이투스 청솔의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로 계신 오종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시 전형의 시작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많은 학생들이 좀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좀 상담 신청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입시 정보라든가 비교과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생방송 중에 전화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3789-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걱정하지 말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작진과 우리 수험생들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최고의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자,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상담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광고 홍보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아, 광고나 홍보 쪽에 관심이 많군요. 저희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입시 설명회 갔다가 알게 돼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유,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수시 지원이 6회로 제한되는데요. 상향이나 안정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자, 수시 지원 6회라는 것 정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부터 보시죠. 국어가 2.75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 3.1등급, 사회 2.5등급에서 평균 2.5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평가 모의평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언어가 131에 98에 1등급, 그다음에 수리 나가 138에 94에 2등급, 약간 안타깝죠? 외국어가 135에 96에 1등급, 윤리 70에 99에 1등급, 64에 94에 2등급입니다. 정치가요. 그래서 이제 언수의 탐프를 계산하면 538이 되고요.
백분위 점수는 481 정도가 돼서 등급은 이제 1.38 등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4월하고 비교를 해보면 4월보다는 이제 수리 영역은 약간 떨어졌고요.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은 상승을 한 그런 학생이고 상위 퍼센트로 봤을 때는 2.9%에 해당되는 그런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봅니다. 네, 교내 활동은 1학년 총학생의 1학년 장, 또 2학년 장도 했고요. 학급반장도 했고, 또 교회 활동은 주민센터 봉사활동을 했고, 호국교육원 문화재 보호 캠페인을 했습니다. 자, 특기사항은 모범상을 받았죠. 모범상을 2차례 받았고, 교과 우수상에서 사회과학 수학 정치를 받았고요. 2012년도에 표창장도 받았고, 지망하는 그 대학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의 일반 전형을 지망을 했고요. 이지망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성균 인재 전형을 희망을 했습니다. 네. 자,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셨을까요? 네, 그 성적도 그렇고 이제 우수한 그런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교과 성적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가 좀 나은 편이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좀 돋보이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이제 논술 능력평가 동상을 또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보완할 점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네, 기말고사 공부하고 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그 내신 등급이 약간 지금 모의고사보다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말고사에 뭔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연대 그 일반 전형을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일지망이 논술 준비도 지금 현재 시작을 했나요? 네,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그럼 잘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그 교과 성적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고 네. 또 일반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논술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기말고사 끝난 다음부터는 네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연대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됐다는 얘기죠. 네. 일단 뭐 성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성적보다는 네. 수능 성적이 좀 모의고사 성적이 네.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논술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정시까지 이렇게 쭉 끌고 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전형이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지금 성균관대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합격의 가능성 어느 정도 좀 편차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한윤정 학생은 네. 그 전체 그 모의고사로 봤을 때 한 2.9%대를 지금 네네. 형성을 하고 있어요. 네네. 점수가.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죠. 입시는 네. 사실상 어떤 점수가 아니라 상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네네. 생각인데 연대하고 성균관대학교에 그 어느 정도의 점수가 배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입니다. 배치 점수가 553에서 556점 정도니까 15점 정도가 현재는 모자라는 걸로 정시대입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성균관대 사회과학 계열도 547에서 550 정도의 그 배치 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근데 이 학생은 이제 538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 1% 정도 안에 들어야 이 두 개의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원 가능 대학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네. 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540에서 545 정도로 잡았는데 4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돼 있죠.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1점 정도 모자라는 걸로 나오고요. 한양대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한양대는 6점 정도 모자라고 이대는 1점 정도 남는 걸로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나의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근데 우리 학생이 앞서 얘기했지만 수시 6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상향, 네. 소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지 네. 궁금해하는데요. 선생님 어떨까요? 근데 결국은 보통은 3회 3회 하면 돼요. 3-3 나눠서 하면 되는 건데 3-3. 네. 우리 하민정 학생은 그 내신보다는 수능 모의고사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 2차에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네. 수시 1차에는 한두 군데 정도 집어넣고 수시 2차에 4 5군데 정도를 집어넣는다고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내신이 좀 딸리기 때문에 네네. 우리 학생은 그 일반 전형, 즉 논술 위주의 전형을 좀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하고 이제 학생부로 보긴 하는데 학생부 성적이 좀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논술을 잘 쓰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연대 그 일반 전형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야 돼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논술 전형이 아니에요. 수능 전형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선발 대상자 전형에 든다. 연대 같은 경우 언수에 다 1등급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 든다면 5 내지 10대 1로 경쟁률이 줄어듭니다. 네, 근데 네, 네. 작년의 경우로 봤을 때 일반 전형으로 내가 밀렸다. 60대 1 이상입니다. 네, 아하. 한 대 별따기라는 네. 예. 얘기죠. 쉽지 않다는 얘기니까 그 수능에서 1등급을 전부 커버가 돼야 된다. 아까 보니까 네네. 수리 영역이 2등급에서 94%가 나오는데 그 보완을 해서 네네. 올 1등급이 돼서 우선 선발 대상자 속에 꼭 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뭐 수시 전략 기본적으로 이제 논술 위주로 해서 정시까지 네. 꾹 뚫고 가는 이제 전략인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내신 성적이 약간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서 그런 또 네, 전략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또 특별히 보면 우리 학생이 또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있고 예, 예, 비교과도 예. 상당히 그 학교 생활을 비교적 굉장히 충실했다는 것도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의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수시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논술 전형도 있고 아마 네. 입사 전형도 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한 전략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성균관대학교 성균 인재 전형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네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는 나눠서 했어요. 리더십하고 자기 추천자, 학교생활 우수자로 나눠서 했었는데 이제 네네. 통합을 시켰어요. 네. 통합인데 그 속에는 또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입학사정관자가. 이 학생이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리더십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아하. 지원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이제 그 선발하는 방법을 이제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성균 인재 전형 우선 선발은 100%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서류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반 정도 뽑는데 그러면 최저 학력 기준도 없어요. 바로 합격입니다. 그냥 손 네. 털고 그냥 수능 시험 안 봐도 된다는 얘기죠. 네. 일반 선발로 넘어갔다 하면 이제 서류가 60에다가 학생부 교과가 40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불리하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반 선발은 언수의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3개가 되든지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든가 또 아니면 1등급, 1등급, 4등급이 되면 일반 선발에서의 최저 학력 기준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조금 전에 소개를 했던 연대 일반 전형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선발에서 70%를 뽑게 돼요. 이건 10월 6일 날 논술고사를 보는데 10월 6일 날 자연계는 8시 반부터 11시까지, 사회는 13시부터 15시까지, 인문은 16시부터 18시까지 보게 되고 작년에 봤을 때는 한 36.17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야 된다. 언수에 모두 1등급을 꼭 맞춰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선발 인원이 이제 그 모자랄 경우에는 언수의 그 등급합이 4 이내로 네네. 이제 뽑겠다는 그런 얘기고 일반 선발로 넘어가면 상당히 그렇죠. 뽑는 인원도 30%로 줄고 교과도 어찌 보면 상당히 40%나 반영을 하고요. 논술이 50% 반영되기 때문에 약간 좀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더라도 혹시 그냥 밀리더라도 네.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요.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을 말씀드리죠. 고려대학교는 그 연대에 비해서 10%가 적죠. 60% 정도를 뽑게 되는데 논술 70에 학생부 30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영대, 전경대, 자유전공학부는 언수의 각 1등급이고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인문계는 언어 또는 외국어하고 수리는 무조건 1등 돼야 되고 언어 또는 외국어 1등급이 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일반 선발은 논술 50에 학생부 50이죠. 더욱 더 그렇죠. 학생부가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개 영역 2등급 이내가 최저학력 기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 대상자가 꼭 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연대와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중에서 연대와 고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네, 수리에서의 조금 보강을 하다 보면은 1등급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세요. 없어요. 명확해졌나요? 네. 네. 선생님 네. 지금 우리 학생 앞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내신 성적의 좀 향상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변별력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일반 전형에서 그 학생부 전형이 좀 미미하더라도 이 학생들은 사실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0점 몇 점 차이로도 그냥 결판이 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네. 1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준비를 최대한 준비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정현자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난 네.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좀 잘해서 네. 성균 인재 전형에도 한번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6월 모의고사 끝나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등급에 이렇게 딱 중간에 이제 걸려 있어서 네. 1등급과 2등급 이 사이에서 어우, 굉장히 고민하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정훈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 보고 계시거든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6월 모의 수능 성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6월 모의 성적보다 실제 수능에 가면 보통 반수생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100분위가 1 또는 2 정도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에도 이제 언급했듯이 등급 커트라인 학생 등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해줘야 좀 1등급을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전 수능에 갔을 땐 좀 더 내 성적이 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외국어가 96의 1등급이에요. 네. 딱 컷이라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 예. 좀 안전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 하신 것 같고 수리형이 또 마찬가지로 94% 2등급인데 네. 좀 끌어올려서 98%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수한 학생이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등급에 있어서 약간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능 준비 박차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오늘 상담한 내용 선생님께서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성적 잘 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고와 언론 계열에서 일하고 싶은 우리 학생인데요. 전체적으로 교과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상당히 우수해 보입니다. 그러나 학생 활동을 본다면 리더십의 활동이 좀 돋보이고 교과 성적과 관련된 학교 생활 충실도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의 올해 수시 전략은 현재 잘하고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서 준비하는 논술 전형을 위주로 하되 리더십과 비교과 활동을 좀 잘 살릴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함께 준비를 해서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의 전형을 말씀드리면요.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봤을 때는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특히 리더십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입사관의 모든 것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꼼꼼하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함께 하셨는데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7월 한 달간 여름방학 특집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입학사정관 특집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우리 학생들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1대1로 맞춤 상담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나온 날 특별히 상담 신청을 한다면 더욱더 큰 혜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 특집에 앞서서는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수시 전략, 이 여름방학 스케줄,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대한 1대1 첨삭 지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알찬 정보, 유익한 정보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여름방학 특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제통상과 대기환경에 관심 있는 고3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더운 날씨 탓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저희 아이가 국제통상과 대기환경에 관심이 있는데 현재 정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학 동아리 봉사활동과 비교과 활동으로 수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과 전형이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원 선생님께서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내신 성적을 이제 1, 2학년 4개 교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국어 평균 등급 5.1등급, 영어 5.1, 수학 4.7, 과학 5.1 해서 국영수가 4개 교과 기준은 4.9등급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언어 영역은 표준 점수 109에 100분위 62에 4등급, 수리 가용 5등급, 외국어 4등급,
물리 5등급, 지구과학 1, 3등급 해서 언수회가 내경력 평균으로는 4.3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비교과 활동도 살펴볼까요? 학생의 비교 활동 보면요. 교내 활동으로는 1학년 때 과학 동아리 활동에서 초등학생 과학 실험을 지도했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청소년 문화 활동과 과학 체험을 참가했고 청소년 과학 축제, 청소년 과학 캠프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수상 시점을 보면요. 학생 과학 탐구 올림픽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과학 동아리 발표대 우수상, 교내 축제에서도 최우수상 등 다양한 수상을 했습니다. 지망대학으로는 1지망으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교통물리학과, 2지망은 세종대 지구정보공학과, 3지망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4지망 가천대 산업공학과를 지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류공학과 국제통상, 대기환경과 쪽을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학생의 성적치를 1학년 때, 2학년 때 나눠봤는데요. 1학년 때는 이제 평균 4.5등급을 받았는데 2학년 때 평균 5.3등급을 받아서 다소 하락한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이죠. 6월 모의 수능 정도를 보면 언수의 표준 점수 합이 309점인데 상위 누적 53% 정도 예상되고요. 언수회가 4개 영역 기준에서는 표준 점수 합이 421점인데 상위 누적 48% 예상되어서 통상 이 정도 성적 기준에서는 서울소재대학 지원이 좀 어렵고요. 경기권 또는 이제 소위 이제 천안이라든지 춘천권까지 포함했을 때 아마 지망이 가능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우리 학생에 보니까는 뭐 그 진로 계획도 상당히 뚜렷하고 비교과 활동도 우수한 데 비해서 성적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현재 정시 기준으로 한다면 상당히 그 현재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그 대학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낮은 대학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수시 원서 접수 지금 50일 앞보다 있거든요. 우리 학생의 전략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될까요? 수시 합격 전략을 첫 번째 고려해 준다고 하면요. 네네. 현재 모의 수능 성적으로는 아마 앞에서 언급했던 지망대학에 대한 합격선 제가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합격을 고려한다고 하면 순천향대라든지 호서대, 한림대 등 천안권 및 춘천권 포함한 대학까지 아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시에서 합격을 크게 노려본다고 하면 네. 가장 적성 중심의 전형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대학별로 보는 적성고사 대비에 주력하는데요. 네.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본다고 하면 올해는 이제 상당하게 출제 기간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수능용으로 낸다고 했고요. 네. 또 2배수 연계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수능과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2배수 연계된 출제가 나온다고 했고, 다음 세종대를 본다고 하면 모의 적성 시험에서 나타나듯이 수리 단답형 문제는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적성 중심의 전형인데 지원대학별로 어떤 그 출제 기간의 변화들도 잘 살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또 주요 대학들은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있어서 적어도 한 개 영역 정도는 3등급 이내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 성적의 추이를 보면은 그래도 과탐 부분에서 3등급 이내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 같으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3등급을 하나는 따놔라. 이 부분이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네, 따님이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는 수능만 준비하고 있고요. 네. 적성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어차피 좀 수능형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어떤 전형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적성고사 중심으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요즘에 적성고사 전형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현재 따님이 수능 성적만 준비한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 그렇게 준비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사실은 적성에 대한 또 다른 준비에 대한 부담을 털기 위해서 네네. 아예 적성도 그냥 수능식으로 낸다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대학들도 적성시험 형태가 보통은 이제 고2 수준의 모의고사 수능 정도로 나오니까 네네. 그래도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런 이제 그 나왔던 문제를 보면서 대비한다고 하면 크게 부담 가지 않고 적성고사를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한번 좀 적확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싶은데요. 먼저 적성고사 전형을 대학들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이제 몇 번 언급했는데 일반 수자 전형에서 교통물리공학과를 이제 12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 30%는 적성 100% 선발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 선발 70%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 40과 전공 능력 검사 이게 적성 검사죠. 60을 가지고 선발합니다. 일반 선발 기준에서는 수능 최저하는 기준이 있어서 상위 2개 영역 평균 100분이 8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세종대 일반 전형에서도 역시 적성고사를 보는데요.
공간정보공학과 10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50과 적성 50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기는 있는데 수해 가지고 한계 영역 3등급 이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톨릭 때는 1차와 2차에 두 번에 걸쳐서 적성 시험을 보고요. 1차 경우는 이제 학생부 50과 적성 50으로 선발하는데 이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2차 경우에는 적성 100%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서 한계 영역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천대를 더 볼까. 가천대도 1차, 2차 두 차에 걸쳐서 적성을 보르는데요. 1차는 이제 학생부 30과 적성 70, 2차는 이제 적성이 10% 높아서 학생부 20과 적성 80%로 선발하고요. 수능 취재학교는 없습니다. 명지대도 역시 일반 전형 적성 전형이 있는데요. 환경에너지공학과에서 16명 선발하고요. 1단계는 학생부 100% 40배수 거의 통과될 수 있죠. 2단계는 이제 학생부 50과 적성 50을 선발하는데 가천대 마찬가지로 수능 취재학력이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적성고사를 중심으로 학교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 적성검사 실시 예정일이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네네. 미리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적성검사를 준비를 할 때 두 가지를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적성검사 실시 이제 날짜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시 1차와 2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수능 전에 이제 봤을 때는 수시 1차, 그다음에 수능 후에 이제 수시 2차가 되는데 지금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전공 능력 검사일이 바로 10월 13일입니다. 상당히 좀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 적성검사 같은 경우가 10월 27일 그리고 28일 양일간 열리고 가톨릭대는 이제 1, 2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10월 21일, 수능 후에는 11월 11일 날 그리고 가천대 적성검사도 1차는 9월 23일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2차가 12월 2일 날 열리고요. 명지대는 적성검사가 바로 9월 22일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있고 여러분들 이제 적성검사 준비할 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학교별로 경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정호 선생님께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형으로 나오고 특히 EBS 연계까지 지금 들어오니까 이 선다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EBS 연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항별로 배점이 다르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어가 20문항 그리고 외국어 25문항, 수리가 25문항이고 배점 같은 경우는 언어가 120점 그리고 외국어가 180점, 수리가 300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적성검사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적성검사의 전체 유형과 그리고 지금 일자를 꼭 기억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우리 학생이 적성검사에 조금 총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네. 저희 아이가 내신이 낮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대학들이 다 조금 높은데 그러면 그거 말고 또 자연계 여학생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중에 또 비전 있는 학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우리 학생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완벽히 끝난 것 같진 않네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학생이 어떤 쪽에 관심이 좀 있어 하나요? 교과목 중에서는 지구과학을 제일 좋아하고, 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국제통상이나 이런 쪽입니다. 국제통상이나 물류 관련해서. 쪽에, 네.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혹시 여학생, 자연계학생. 일단 예. 합격선을 고려한다고 하면 보통 지구과학 이제 관련 학과가 네네. 조금은 이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고요. 네. 좀 약간 선호를 덜 하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구환경과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네. 그리고 이제 지망 대학 경우에서도 이제 경기권 소재 대학 가운데 네. 찾아본다고 하면 을지대라든지 또 이제 아까도 가천대 언급했지만 네네. 경기대 그리고 이제 수원대 이렇게 네. 해서 좀 더 폭넓게 또 대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당연히 서울 소재대학이라든지 서울 인근대학보다는 이제 좀 더 학교 가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 적성 전형은 그래도 경기권 대학에서 또 많이 추우니까 네. 그쪽에서 좀 더 그 대학 수준을 좀 약간 낮춘다고 하면 네네. 좀 더 합격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류 관련 학과도 아마 상당히 좀 비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경쟁이 좀 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좀 학교 수준을 고려를 하자면 네. 지구과학 쪽에 흥미를 살리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이금 선생님께도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오정호 선생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수상 경력을 제가 눈여겨봤는데 학생 과학 탐구 올림픽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학 동아리 발표대 우수상을 받았고 그래서 과학 쪽으로 좀 스펙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네네네. 생각인데
대학을 너무 높였으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적정선에서 잘 쓴다면 네. 이런 그 스펙들을 좀 살려서 입학사정관제도 한두 군데 써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네. 네, 더운 날씨에 입시 준비에 우리 학생 많이 힘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또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요. 최적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있어서의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참여 활동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대가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기는 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좀 지원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대로 본다면 적성검사 중심 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성검사 중심 전형은 학교마다 출제 경향이라든가 문제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또 일정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 말씀드리면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일반 우수자, 세종대 일반 전형, 가톨릭대 1, 2차 일반 전형, 그리고 가천대 1, 2차 적성고사 전형, 명지대 일반 전형,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의 중하위권 또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함께 고려해서 전략을 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재원이는요. 고등학교 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해 재수하게 됐지만 지금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자랑스러운 친구입니다. 연수를 할 때 논술 전형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여름방학 때 마음을 바꿔서 최단기간 최고의 효율을 올린 친구입니다. 의학전문대학원에 가기 위해 최선의 전략으로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용의주도한 친구입니다. 논술 하나로 모든 것을 뒤바꾼 역전의 주인공 가톨릭대 오재원을 공신호태에 강력 추천합니다. 가톨릭대 오재원 군의 운명을 바꾼 논술 공부법 지금 공개합니다.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 중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없는 곳으로 유명한 가톨릭대학교.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급등한 경쟁률을 뚫고 장학생으로 뽑힌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과 12학번 논술 우수자 전형 합격생 오재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의사가 간절히 되고 싶었던 오재원 군. 하지만 의대에 갈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 두 번의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재학생 때에도 저는 따로 수시 원서를 한 장도 안 썼습니다. 그냥 정시만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되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저희 스승의 날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을 만나보게 되었는데요.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제 내신 정도면 그래도 한번 수시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길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군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논술 전형 검색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여기저기서 자료를 모으고 모든 것을 조합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최상의 결론은 가톨릭대 생명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었죠. 저는 여름방학 때부터 논술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이과였다 보니까 문제에 접근하는 접근 방법과 또 해결해내는 해결 방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전형과 학과를 결정한 재원 군은 다음으로 논술 문제 스타일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기출문제와 모범 답안을 보고 재원 군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단, 간략, 간소. 논술에 필요한 개념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풀이 과정은 그림이나 표 등을 사용해 간략하게, 증명은 명확하고 간소하게 하는 것. 이것에 포인트를 둔 것이죠. 간단하고 간략한 답안을 작성해내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문제를 보고 답안을 풀 때 딱 한 번 풀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낸 그 답안을 보고 다시 답안을 작성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그 전에 풀었던 답안에 쓸데없이 들어갔던 내용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두세 번 정도만 풀어보다 보면 그 마지막에 써낸 나의 답안은 정말 간단하고 간략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가 가지 않거나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께 접근 방법과 풀이 과정을 여쭤보고 꼼꼼히 적었는데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문제부터 과정 및 정답이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간단하고 간략한 논술 답안을 작성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며 알찬 시간을 보낸 오재원 군. N수생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니는 장학생이 되기까지 마음속에 참을인자를 수백 번, 수천 번 새겨야 했는데요. 그래도 의사라는 희망과 꿈이라는 원동력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에는 각 학교의 성향,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학교들에 대한 기출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조언을 기회로 실패를 걸음 삼아 열심히 공부한 끝에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 장학생으로 합격한 생명과학과 1, 2학번 오재원 군의 공신 노트였습니다.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 오재원 군의 논술 비법. 하나, 개념은 확실히 이해하고 핵심만 간단히 적는다. 둘, 풀이 과정은 표다 그림을 그려 간략히 정리한다. 셋, 증명은 명확하고 간소하게 하고 모르는 문제는 외워서라도 이해한다. 네,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의 합격생 오재원 군의 공신 노트 잘 봤습니다. 자, 이 대학 합격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의사라는 꿈은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은 선생님, 우리 학생이 합격한 가톨릭대 2013학년도에는 이 논술 우수자 전형을 어떻게 전형을 활용을 하는지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수시 1차 일반 학생 전형 유형 2에 지원한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이 가톨릭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것에 반해서 바로 이제 성적, 학생부 성적이 반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가 50% 그리고 논술이 50%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논술 전형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학생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나 PD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네. 아유, 일찌감치 전화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목표한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교내 활동이나 포트폴리오 준비, 아니 봉사활동 등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으세요? 저 지금 서강대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금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백가영 학생입니다. 국어가 1학년 1.5등급, 2학년 1학기는 4등급이 됐어요. 약간 하락을 했고요. 수학에서는 상당히 큰 그 진전을 보였습니다. 1학년 때 4등급이어서 이었었는데 2학년 때 1등급으로 좀 올라가 있고, 영어가 1.5등급에서 1등급이 됐고요. 한국사는 2등급, 동아시아에서 1등급이 돼서 1학년 전체 2.25등급 정도가 되고요. 1학년 때 2학년 1학기 아직 결판은 안 났지만 기말고사를 남겨두고 있지만 1.75등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성적이 좀 많이 향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모의 수능 성적 가채점을 보면 국어 B가 92에 이제 2등급 정도가 되고, 수학 A가 60에 4등급. 수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작년 11월에 본 것보다는 2등급이나 올라가 있습니다. 수학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영어 B가 98에 1등급, 영어는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동아시아 47에 1등급, 사회문화 35에 4등급 정도가 돼서 예상 등급은 평균 한 2.7등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를 보면 영어 창작 소설방 활동을 했고요. 또 교회 활동으로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봉사활동을 했고, 특기사항으로는 이제 학력평가 우수상이 많죠. 언어, 외국어 받았고, 교과 성적 우수상 영어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 지망대학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신문방송학과 수시 전형을 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수학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학생인데요. 자, 우리 학생의 성적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조금 전에 정현자 아나운서도 말씀하셨듯이
수학이 좀 획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좀 그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자신감이 없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1학년 때 4등급 했던 수학이 2학년 때 1등급으로 올라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좀 많이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아직 2학년입니다. 네. 이제 그 기자라든가 이제 방송 쪽에 좀 일을 하고 싶은 학생인데, 현재 보니까 이제 비교과 활동들 좀 몇 가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장점 또는 보완할 점이 있다면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은 조금 전에 우리 조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미완성의 대기입니다. 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이제 진로 탐색은 끝났을 것 같고 네, 네. 진로에 따른 활동 자체를 좀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뭐 그 봉사활동을 뚜렷하게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네. 그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도서관 다니면서 책 정리하는 봉사활동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 가리키는 봉사활동을 네, 네, 하는 네. 거죠? 네, 아주 좋은 그 활동을 하고 있네요. 학생의 장점은 조금 전에 봤듯이 모의 수능에서 수리형이 아직까지는 좀 약하지만 국어, 영어, 사회 탐구를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독서 활동이 상당히 강해요. 네네. 제가 생활교육을 쭉 보니까 독서 활동이 강해서 아마 논술을 만약에 쓴다라면 상당히 잘 쓸 가능성이 네네. 높은 학생입니다. 준비만 좀 철저하게 한다면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데 현재까지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수학에서? 수업이 어떤 부분이 어렵냐고요? 네네. 문제풀이를 할 때 생각보다 잘 맞지 않아가지고 뭐가 안 맞아요? 문제풀이를 할 때요. 네. 문제가 생각한 만큼 맞지 않아서 생각한 네. 만큼. 근데 혹시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뭐랄까 좀 넓게 하는 편이 아닌가? 뭐 거의 알지 않아요? 문제를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그 단점이 뭐냐면 예. 수학을 거의 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팔고 알지 싶어. 않고. 거의 알면 점수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 정도로 수학은 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 확실하게 알고 내가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할 것인가까지 한번 내보면 상당한 그 실력들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바꾸면 획기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더 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여름방학 때는 어떤 활동들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나 학교 방과학교 들으면서 네. 수학 부족한 거 좀 채울 생각이고요. 네. 독서 활동은 계속 꾸준히 할 거고 친구들하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시사토론 같은 것도 할 생각이에요. 네, 지금 방학을 상당히 그 알차게 보낼 네, 가능성이 네. 높은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그 수능 모의고사에서 수학 점수가 향상이 좀 되고 있으니까 향상의 가능성이니까 자신감 있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그 입학사정관제를 현재까지는 스펙들을 보니까 커다랗게 입학사정관에 쓸만한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활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 이때가 아니면 기회를 놓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내 활동에 좀 몰두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인문계 논술에서 그 이제 가야 되는 그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는요, 저 아까도 좀 얘기했는데 그 입시는 상대적이라 그랬죠. 네. 상위 1%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로 엄청난 그 좋은 성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항상 두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위 1%라는 말씀에 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선생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서강대학교는 어떤 전형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서강대학교에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것은 학생부 기록부가 아직까지는 네. 좀 덜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이가 이제 향상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전형, 즉 논술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죠. 네,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입니다. 우선 선발 50%를 뽑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그 교과가 15%, 비교과 15%, 논술이 70%예요. 그런 상태이고, 인문사회, 경제, 경영을 제외한 쪽에서는 언수의 100분위 합이 288 이상입니다. 평균 96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높네요. 그러니까 예. 거기다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네. 또 경제, 경영 쪽 가면 더하죠. 292 이상입니다. 97.3 정도 평균이 네. 그런 정도의 점수를 맞아야 된다는 최저학력 기준에도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일반 선발적으로 한번 가보죠.
일반 선발은요 30%, 교과가 30%고 비교과가 20%입니다. 그렇게 하고 논술이 50%예요. 그런 상태고 언수 외 사회과학탐구 중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 이내가 되면 되겠고 단 언수 외 3개 영역 모두 4등급 이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우리 학생이 지금 2학년이니까 조금 아직은 좀 그 가능성이 좀 더 이제 열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입시 상담소에 보면 아까 이제 그 다른 직업보다 영어 교육과에 대한 좀 관심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권에 있는 영어 교육과를 지원한다면 이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의 영어 교육과의 그 경쟁률이라든가 또는 그 100분이라든가 이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분포를 보여야지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우리 학생이 보니까는 아까 봉사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뭐 교육봉사 같아요, 그게. 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영어를 가르치지는 않나요, 학생들한테? 네, 영어를 가르칠 때도 있고 다른 걸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가르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영어 쪽을 좀 많이 포인트를 둬가지고 영어 교육과를 간다면 영어 쪽을 많이 강조를 해서 쓴다면 더욱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그 영어 교육과 지원 가능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아니고 퍼센티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이 3대 1이었습니다. 정시입니다. 지원 가능 100분율은 0.85%. 아까 우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1%라 했죠. 그 안쪽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화여대는 2.44대 1이었는데 1.98%, 약 2% 안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명이라면 2등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한양대가 이제 그 3.67대 1이고 2.1% 정도가 돼야 되고요. 중앙대가 3% 정도, 한국외대가 3.2%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면은요, 그게 기타 참고란에 보면은 내 점수가 현재 몇 %인지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가능한지 현재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지요? 네. 선생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자극이 되지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은 발전 가능성이 더욱더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하실 수 있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미완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성적이 많이 향상되고 있고 수학이 특히 또 향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상위권 대학의 일반 전형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학생부는 조금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논술 듭니다. 위주의 전형을 학교를 낮춘다면 뭐 학생부 위주의 전형도 갈 수 있겠지만 학교를 유지한다라면 일반 전형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그 인문계나 이런 사회과학계에서의 그 논술은요. 수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꼭 서강대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사회 통합 일반 논술이기 때문에 커다랗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대를 쓴다. 그렇게 하면 논리 추론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서울시립대, 성대, 중앙대는 도표 통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나 한양대 상경계열은 수리 아예 논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리 쪽을 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한다라면 오히려 인문계 논술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수리 논술에서 결판이 많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공부하고 올라가는 김에 확실하게 해서 그냥 뭐랄까요 딱 그냥 합격하는 그런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들었죠? 네, 궁금한 점 더 있나요? 아니, 지금까지 들은 거 충분해요. 좋습니다. 네. 아마 우리 이금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수학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 보고 계시거든요. 전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학생 때부터 이제 2014 수능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그동안 이제 수학에 약했던 학생들이 특히 문과 학생들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 이제 A형은 예전으로 보면 이제 학업 성취도 평가식으로 좀 더 유형별 위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옛날 어려웠던 그런 탐구력 위주라든지 문제 해결 위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좀 더 학생과 같이 내신 등급이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갔을 정도의 학생을 한다면 아마 수능 등급에서 상당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2014 수능이 바뀐 수능이다 보고 이 부분이 오히려 나 같은 경우에 좀 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정훈 선생님도 수학 선생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이 아주 상담 신청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2014 수능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프로듀서 그리고 영어 교육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에서 수학 성적의 향상도 좀 뛰어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의고사 성적에서는 아직까지 수리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약점을 좀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준비하는 전형 중에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던 그리고 정시 전형을 준비하던 수학 점수 향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이 추천하는 전형은 상위권 대학의 논술 중심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포함해서 3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 모두 맞춰봤습니다. 수시 합격을 잡아라 소중한 상담 해주신 이금수 선생님, 오종근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격주로 목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진로 탐구의 날입니다. 이 꿈의 지도를 그리고 진로 적성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또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진로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진로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진로 진학 길라잡이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렇게 변한 마음을 새파란 바위에 내려놓았더니 걱정은 땅속으로 숨어들고 파란 새날이 피어났습니다. 난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긍정, 내 안에 있습니다. 현대그룹. TBS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책에 길을 묻다 저자와의 대화가 방송됩니다. TBS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케이블 TV나 IPTV를 켜면 TBS TV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DMB에서 샵 러브 TBS를 선택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에 TV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 내 TV나 지하철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파 TV를 이용해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한 수제화 가게. 저마다 신발을 고르는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맘에 쏙 드는 신발 한 켤레에 어느새 웃음꽃이 퍼집니다. 수제화로 만들었다고 성수동에 이따고 가보자고 그래갖고 우리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구경하러 왔어요. 신발도 다양하고 많고 편하네요. 네. 딱 신으니까 그 착용감이 이게 신발이 좀 나한테 맞는 신발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제품 디자인하고 너무나 매치가 되네 이게요. 한때 600여 개 업체가 밀집했던 성수동 구두골목은 80년대 구두 제작의 1번지였죠. 값싼 중국산에 빌리고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에 허덕이면서 침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지역 상인들이 직접 마을 기업을 만들고 공동 판매에 나선 건데요. 직거래로 유통마진을 줄이다 보니까 어느새 고급 수제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유통의 거품 이런 부분 배제하고
백화점 이상의 그 수제화를 맞춤도 할 수 있거든요. 수제화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우리 생산 공장들은 또 수제화 만드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더 한층 보양시키고 있는 거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결하는 매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노력하면 앞으로 우리 수제화 제조업체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게 됐죠. 마을 기업의 수익금은 후진 양성에도 사용돼 장인들의 기술 전수에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도 높이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착한 기업. 마을 기업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마트 가보면 도저히 우리는 살 길이 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재미동의 오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러니까 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동네, 그리고 5가지 이상, 오의 5가지 이상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충무로 영상센터의 애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무료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오셔서 영상문화를 마음껏 즐기시고 가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잼미덕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TBS